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불안형, 이 관점, 이 심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형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좀 안 좋은 뜻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관점을 바꿔서 이 불안형 관점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 위험 감지 레이더로서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심리학적인 그런 강의가 아니라 제가 이제 불안형이었던 그런 과거의 7년간의 주식 투자 여정을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제가 정면 돌파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서 큰 돈을 한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연결해서 지금 시장에서 불안에 떠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투자판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영상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이런 불안형 애착이라는 심리학 용어를 한번 알아봐야 돼요. 이것을 짧게 정의하자면 어렸을 때 양육자가 따뜻할 때도 있었고 차가울 때도 있는, 즉 반응이 비일관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규칙을 잘 모르다 보니까 상대의 표정이나 톤, 그리고 분위기 변화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관계에서 굉장히 확인 추구 방식이나 아니면 항의 행동, 이런 과잉적인 해석 패턴이 나오게 했죠. 그래서 이 스트레인지 시츄에이션에서 불안 양가의 애착으로 묘사되는 그런 반응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 떠난 보호자가 돌아와도 쉽게 진정하지 못하고 붙잡으면서도 밀어내게 되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기본 정서 메커니즘이 바로 불안형인데요. 근데 이게 성격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관점을 바꾸면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불안형의 핵심적인 능력은 예민함에서 오는 바로 조기경보 시스템인데요. 원시시대에 부족이 사냥을 하러 나갔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숲이 굉장히 조용해졌고 아주 미세하게 바람 냄새가 달라졌고 멀리서 갑자기 새들이 막 날아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이상함을 느낄까요? 보통은 안정형보다는 이런 예민한 사람들이 먼저 알아채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특성은 과연 집단 생존에 있어서 좋은 특성이었을까요? 나쁜 특성이었을까요? 굉장히 장점이었겠죠. 저는 현대사회 주식시장이 사실 이런 원시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차트, 뉴스, 실적, 금리, 그리고 정책, 이런 모든 것들은 겉보기엔 문명화된 숫자인데 본질은 굉장히 똑같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예측이 불가능하고 보상은 간헐적으로 주어지면서 규칙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예측을 전혀 못하고 결과는 늘 확률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날은 레버를 당기면 잭팟이 터지게 되고 어떤 날은 똑같은 일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죠. 불안형이 이런 쪽 불확실성에서는 조금 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리스크를 먼저 감지해내는 능력 때문에 이것을 잘 발달시킨다면 여러분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런 민감도 조절이 잘 안 돼서 작은 신호로도 큰 재앙으로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투자에 있어서 패닉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잘 조절할 수만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능력이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편이라면 이런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려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불안을 어떻게 하면 잘 운용을 해 나갈 것인가,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불안이 함께 가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행동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이런 불안은 위험을 예측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주는, 주식에 매우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강연을 봤는데요. 인상 깊었던 얘기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토스의 이승건 대표가 강연에서 했었는데요. 성공은 상당 부분 운이고 그 운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끈기라고 했습니다. 즉, 이 대표는 사업 성공의 비중이 운이 굉장히 크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6년 동안 8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결국 버티다 보니까 여기까지 잘 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운이 올 때까지 버텼다는 말이죠. 이게 저는 주식판에 있어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창업이든 투자든 결국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저는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주식도 확률 게임인 것입니다. 운이 지배하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구간에서는 실력이 넘치더라도 손실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실력이 없더라도 수익이 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는데요. 나는 똑똑하니까 계속해서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환상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이제 무능해서 안 된다
라고 자책을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케이스 모두 장기적으로 잘 버티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투자판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큰 돈을 버는 부류는 보통 이런 쪽입니다. 아, 이번에도 망했네.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종목을 선택했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물리게 되었다. 정말 안 좋은 상황이구나. 또 벌어졌구나. 하지만 내가 지금 해야 할 걸 하자. 라면서 그 종목에 대한 공부를 깊이 있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감각을 가진 사람은 결국 길게 살아남고 수익을 크게 보곤 합니다. 이승건 대표님도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실패가 일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공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실패를 진정으로 마주를 하는 그런 용기가 발생을 해야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이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각오가 완전히 돼 있다. 이런 정신무장을 완전히 한 상태로 들어가야 우리가 길게 버틸 수 있고 결국 큰 돈을 벌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비관적인 마인드보다도 어설픈 낙관이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 이런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버티는 그런 낙관은 저는 방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낙관주의자들이 무너지는 패턴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희망으로 버티게 됩니다. 근데 그 희망이 점점 깨지게 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분노로 바뀌게 되겠죠. 분노가 차면은 결국 지쳐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불안형인 여러분들은 이런 쪽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비관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서도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결국 돈을 크게 벌 수 있겠죠. 여기서 비관적이라는 게 완전히 부정적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각오가 단단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7년 전과 지금과 투자 마인드 차이가 그렇게 크게 달라졌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불안감이 올라왔을 때 대처하는 자세가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면 이 매도 버튼에 계속 손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불안하다고 해서 어떤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의 현상으로 제3자의 시선으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이게 맞을까? 라는 순간들이 여러 번 좀 오겠죠. 근데 아무리 투자의 고수가 되더라도 그런 순간들은 여러 번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이 주가의 움직임은 사람의 심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흔들기 때문에 잠시라도 방심을 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산 종목만 안 오를 때도 있고, 내가 팔자마자 오를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물타기를 하자마자 더 빠질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확신을 했는데 시장이 조롱하듯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심조차도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큰 의심만 아니라면 그저 옆에 놔둔 채로 우리는 앞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사라져가던 어떤 시점에 제가 가장 크게 돈을 벌었던 그런 시점과 맞닿아 했던 경험들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은행 이자, 월세 수입 이런 것들에 기대지 못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투자 수익으로 그 인플레이션을 압도적으로 추월을 해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데 의미가 있겠죠.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링 위에 오래 남는 쪽이 결국 승자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 돈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이유를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이 시장에서 버티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왕 버티시기로 했다면 끝까지 한번 버티시면 그 추세를, 그 돈을, 그 부를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반도체 연구를 제대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끊임없이 생각을 멈추지 않는 그런 오버띵커였는데요. 호기심도 많고 배우고 성장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는 게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대학원이라는 길을 다시 선택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학원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의 큰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농담처럼 야, 대학원 진학하는 건 노예되는 거야 라고 농담 삼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농담이 아니라 현실로 직접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설카포가 최고다. 그리고 실제로도 경쟁도 치열하고 그 안에서 자부심도 느꼈었습니다. 제가 어렵게 들어갔었고 그곳을
제가 직접 나온다는 건 굉장히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 결국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의 그런 심리적 압박이 제일 견디기가 제가 어렵게 들어간 곳을 제가 직접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선택이 아니었고, 그렇게 나오게 된 이후에 저는 조금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방황의 과정 속에서 시작하게 된 게 유튜브예요. 주식 유튜브 말이죠. 그 과정에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제가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었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나의 재능이고 뭐 어떠한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공부 쪽에서 성공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인정을 조금씩 했습니다. 제가 투자 감각이 남들보다 조금은 있을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공부랑 기술 공부를 병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유튜브였고요. 정말 적성을 잘 찾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남들이 공부하든 뭘 하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 과정까지 밟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런 박사 과정이 가성비 있는 선택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이 될 때 굉장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연구로 기술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을 것이고, 투자는 투자 나름대로 제 스스로 시장을 읽는 감각을 계속해서 단련해 나갈 것이고, 이 두 개를 궁극적으로 연결을 해서 언젠가는 투자 업계에서 한번 독보적인 포지션을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완벽히 어떻게 될지는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재료들이 모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포텐이 터질 것이고 운이 제게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끈기겠죠. 그 재료를 모으는 동안에 링 위에 내려가지만 않으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만의 처해진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각자 다를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저는 투자 쪽이 정말 잘 맞았고, 모두가 돈에는 관심이 있으니 굉장히 좋은 주제였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물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분들에게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게 어떠한 큰 단점은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절대 그것을 그 불안에 휘둘리지 말고요, 그 불안을 한번 같이 동행을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께 펜딩 유튜브로 계속해서 제 투자 관점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조금 바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안정되고 정말 열심히 말씀드릴 것이고, 저 역시도 크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받았던 그런 트라우마를 제 역시도 제 모교에서 다시 극복하는 방식으로 기술적인 분석력을 쌓아 나갈 겁니다. 제 유튜브는 같이 성장하자고 만든 유튜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는 그런 좋은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큰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불안해하든 안 하든 각자의 방식으로 승리를 한다면 모두가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 투자 마인드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들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모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기능인 하이프, 그 하이프 버튼도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